여기 한국의 특별한 특혜의 분노와 충격에 빠진 중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주어진 미스터리 특혜에 격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한국인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대우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첸시안입니다. 저의 고향은 오래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어릴 적 저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도시 베이징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에 앉아 위대한 황제들, 아름다운 궁궐들, 그리고 훌륭한 발명품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종이, 화약, 나침반을 발명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옛 시절 경이로운 건축물들을 세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습니다. 저희 도시의 거리와 건물들은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았어요. 고대 사원들과 웅장한 궁궐들을 지나며 과거와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거리마다 부드러운 전통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빨간색과 금색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축제의 기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베이징의 모든 구석구석이 화려한 역사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하여 저 역시 그 역사 속 한 부분임을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용감한 인물들과 우리나라를 빚어낸 중요한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저희 나라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의 땅이 아니라 창의력과 노력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곳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상상 속에서 고대 실크로드를 걸으며 먼 땅의 소식과 보물을 전하는 모습을 그렸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동서양을 연결했다는 사실은 저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역사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너무 풍부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업적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매일 아침 일어나 학습을 시작할 때마다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어요. 저는 옛 책을 읽고 고대 유물의 사진을 감상하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유물이나 그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마치 과거의 누군가와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맑은 오후 저는 학급 친구들과 함께 자금성을 방문했었는데요. 광활한 안뜰과 벽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들은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고요히 걸으며 왕실의 발걸음 소리와 수백 년 전통의 무게를 느꼈었고 그날 고즈넉한 옛길을 천천히 걸으며 에너지와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벽돌과 돌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고 그곳에 살았던 모든 분들과의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심지어 집에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는 늘 함께했어요. 저희 가족은 전통 명절을 큰 기쁨으로 맞이했었어요. 특히 설날 때면 모든 집문에 빨간 등불이 걸리고 거리에는 폭죽 소리가 가득했었고 그때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음식과 웃음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같은 순간들은 역사가 단지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상 속 깊숙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나라를 아름답고 강인하며 지혜로운 땅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별들을 바라보거나 분주한 시장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때의 자부심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어린 시절 배운 용기, 혁신, 그리고 친절의 교훈들이 오늘날에도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자주 들려드리며 왜 우리 역사가 소중한 보물인지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역사를 향한 깊은 자부심은 언제나 저와 함께했습니다. 이 자부심은 저의 세계관과 과거로부터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를 형성해 주었고 저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미래도 지금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매 걸음마다 조상님들의 지혜와 그들이 남기신 유산을 되새기며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열심히 일하고 친절을 베풀며 항상 배우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위대한 문명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중요하지 않거나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위대한 선조들과 그분들의 놀라운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라면서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주 깔보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그저 작은 이웃 나라일 뿐이다. 그들의 역사와 업적은 우리 길고 영광스러운 과거와 비교할 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풍부한 역사를 한국과 비교하곤 했어요. 우리나라가 종이와 화약 같은 발명품을 낳았고 실크로드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그에 비해 훨씬 열등하다고 믿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제공할 것이 별로 없는 조용하고 별 의미 없는 나라로 그려졌어요. 제 자부심에 너무 빠져 있었기에 한국도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역사를 배울 때면 저는 한국이 우리 위대한 선조들만큼 인상적인 일을 해왔는지 의문을 품었어요. 교실에서 용맹한 황제들과 유명한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작은 나라 한국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웅장한 궁궐, 장엄한 사원, 그리고 분주한 시장의 모습이 그려졌고 우리의 업적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는 위대한 발명품과 먼 나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연 유명 탐험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대화 도중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그들만의 전통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풍부한 역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늘 말했습니다. 제 말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지만 제 시각이 편협하거나 불공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 번도 곱씹어보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선조들, 고문서, 그리고 역사적인 유물들의 옛 사진을 전시해 두었어요. 거실은 마치 우리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기념하는 작은 박물관 같았고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역사와 더욱 강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만약 자기 나라의 역사를 우리와 비교한다면 결코 우리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세웠고 우리의 문화가 세계의 기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우월감 때문에 저는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무시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이나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아보려는 시간조차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작고 언어와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했어요. 우리처럼 웅장하거나 고대 같지 않다면 왜 굳이 관심을 가져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눈은 한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가치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도시들의 사진을 보거나 현대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저는 항상 그것들을 우리 전통과 비교하는 첫 반응을 보였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자부심은 제 마음에 벽을 쌓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 방식의 삶만이 중요한 유일한 방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어린 시절 태도는 편협하고 불공평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우리 역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어요. 저는 제 자부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 국경 너머 세상이 가지고 있을 잠재적인 가치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일하면서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삶의 방식이 최고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던 중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현 정부의 국제교류재단에서 너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단다. 너를 대표로 한국에 보내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너의 경험을 나눌 기회를 마련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놀라움과 주저함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한국에 가야 하지? 역사가 다른 작은 이웃 나라일 뿐인데. 라고 생각했었지만 동시에 작은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평소 제가 보던 시야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공식 서한을 받은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봉투는 깔끔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면서 세부 내용을 꼼꼼히 읽었어요. 그 서한을 통해 제가 한국에 가서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며 그동안 무시했던 나라의 현대생활 방식을 공부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여행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잡고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요. 여행 준비하는 과정도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간단한 한국어 구절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은 전혀나 한국에서 뭘 할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보려고 해요. 기대는 없지만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챙기며 다가올 미지의 경험들을 생각했어요.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저는 마음 한켠에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밝은 표지판들과 분주한 인파들 속에서 약간은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한국은 과연 제가 상상했던 만큼 다를까요? 아니면 웃으며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딘가 익숙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표지판들은 분명하게 쓰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였어요. 이곳은 질서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한국 문화의 조각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경험은 마치 전에 읽어본 적 없는 책의 첫 장을 열어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그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다니며 분주한 시장, 고요한 공원, 인상적인 건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모든 것이 제 시간에 맞춰 운영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매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일상과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솔직한 대답은 제가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작고 하찮은 이웃나라가 아닌 저마다의 고유한 강점을 가진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여정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각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고 존중심이 넘쳤고 그들은 열심히 일하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든 각자의 이야기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때 무시했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제 세계는 더욱 넓어졌으며 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 뜻밖의 기회는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확신에 찬 생각들을 버리고 진정한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은 밝았으며 안내 표지판도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일상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적인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어요.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열차는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안내 방송도 또렷하면서도 친절하게 들렸어요. 지하철 안을 둘러보니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미소를 짓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질서와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또 다른 한국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기찬 시장을 걸어 다니면서 형형색색의 간판과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상인분들의 친절한 인사를 마주했어요. 한 시장에서는 전통 간식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는데 주인분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고 한국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공원을 걸어봤어요. 공원에는 푸른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고 학생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으며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도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주변을 바라보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심의 잔잔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곳과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서울의 유명한 문화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역사, 예술, 그리고 음악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전시는 깔끔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고 한국 사람들이 교육과 창의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통 공연도 관람했는데 무용수들이 고전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감정이 담겨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현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을 때였어요. 테이블 중앙에 다양한 음식이 놓이고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를 이어가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음식은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일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따뜻하고 솔직한 태도 덕분에 저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점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세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정리정돈이 잘 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이웃들 간의 친절한 배려까지 모든 작은 요소들이 한국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강한 공동체 의식에서도 그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처 몰랐던 점들이 점점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뛰어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우고 성장해 나갈 제 여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해외로 출장을 나갔을 때 제 여행이 제 자신과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늘 우리의 역사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위대함은 일상에서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미국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함께 여행 중이던 한국인 동료는 신속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심사관께서 제 여행 계획과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상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상처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제가 중국 출신이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저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떠난 후 중요한 업무 미팅을 위해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국경을 넘을 때 다른 여행객들은 수월하게 지나가는 반면 저는 긴 질문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동료들이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희가 받은 대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쌓아온 평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 역사와 수많은 업적이 있다고 해서 일상 속 행동이 그 위대함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런던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 시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 대기줄에서 저는 근처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줄을 서지 않으며 크게 떠들며 앞서 나가려고 했어요. 한 현지 승객이 공손하게 줄을 서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저희는 단체니까 상관없습니다 라며 건방지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정중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이 규칙을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역사와 경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에서 진정한 존경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받는 대우의 뚜렷한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항상 조심스럽고 공손하며 모든 상황에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았어요.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인 행동과 저희가 받는 추가적인 심사는 우리 스스로 개선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마치 우리 약점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오랜 역사에 걸맞은 존중과 예의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도 얻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위대함은 경제력이나 옛 업적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을 떠날 때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강한 결심도 있었습니다.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매너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개선한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여행은 제게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한마디의 미소, 한마디의 친절한 말, 그리고 간단한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눈을 뜨게 한 경험들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과거에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주는 행동으로도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조금씩이라도 더 공손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힘과 품격으로 존경받는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행과 깊은 성찰을 거듭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교훈과 아이디어로 가슴이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진정한 위대함이 단지 오래된 역사나 경제적 힘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매일매일 얼마나 배려와 존중을 보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친절의 행동 하나하나와 규칙을 따르는 노력이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다시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친숙한 장소들을 보니 기뻤지만 동시에 한국과 방문했던 다른 나라들의 풍경과 소리도 함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서울의 깨끗하고 정시 운행하는 지하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모두가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서로가 친절하고 존중하며 행동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새삼 느꼈어요. 저의 나라는 오랜 역사와 위대한 성취로 빛나지만 겸손한 마음과 일상에서의 배려를 통해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족, 친구, 그리고 심지어 학우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모두가 함께 일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투는 부드러웠고 제 경험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거리를 설명드리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시를 쾌적하게 만드는 모습과 차례를 기다리거나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간단한 행동이 사회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이번 여행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그들의 생활 방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나라이거나 다소 달라도 모든 나라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각 문화가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깨끗한 거리와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 역시 함께 쌓아가야 할 강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저는 변화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했습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존중, 친절, 그리고 규칙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젊은이들이나 연장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지닐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해외에서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작은 예의 발음 하나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을 기억하고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 낯선 이들의 친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시라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는 소중한 보물이지만 매일 살아가는 방식이 진정으로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봅니다. 다른 문화로부터 배우고 우리 고유의 강점을 받아들임으로써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행동으로도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친절해지며 항상 개선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앞으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우정 속에 하나로 모이고 서로 다른 점은 축하하며 존중과 배려라는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여행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위대함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쌓여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새롭게 얻은 시각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 인격의 진정한 힘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망고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